자, 이제 3.4절에 상속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헤리턴스, 그죠? 상속, 인헤리턴스. 상속 관계의 클래스들은 계층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 자, 상속이라는 개념이 바로 무엇일까요? 자, 이런, 이제 아까 객체는 클래스로부터 탄생을 한다, 이거죠. 그러한 클래스들이 서로 계층 구조를 가진다. 상속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속을 받게 되어 있다. 하위 계층의 클래스는, 자, 보세요. 상속의 개념이 뭔가? 하위 계층의 클래스는 상위 계층의 모든 요소를 상속받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로 되는 새로운 자료 구조와 메소드를 더 가져요. 하위 클래스는. 만약에 상위 클래스가 데이터가 10개고 메소드가 10개예요. 자, 하위 클래스에서 상속받았어요. 그냥 상속만 받고 끝났다 그러면 똑같은 클래스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얘는 이걸 상속받고 지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얘는 몇 개를 가진 거예요? 얘 10개 플러스 지가 하나씩 더 가지고 있으니까 11개를 가진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클래스에는 사실은 이놈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메소드가 그대로 또 있습니까? 없죠? 그죠? 다만 이 클래스의 아버지는 얘다. 아버지를 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클래스의 아버지는 이 클래스다 라는 것만 지정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개념을 확장한 개념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아빠 클래스, 아들 클래스가 있으면 항상 아들은 아빠보다 뭔가를 더 가지고 있어야 돼. 더 안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클래스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상속의 개념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을 지원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놈은 이것으로부터 객체가 생성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 쓰여요. 쓰이다가 요 아래 클래스, 아들 클래스에서 또 객체가 생성돼요. 그럼 이 객체는 이 객체와 비교하면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게 100이라면 얘는 그 100에다가 10개를 더해서 110을 가지고 있어. 상속받았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100은 뭐예요? 110 중에 100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거예요. 재사용된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아빠 클래스가 100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아들 클래스가 뭘 가지고 있어? 100 플러스 10에서 10가지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10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클래스입니다. 이것도 클래스고. 자, 객체 생성 뿅 됐어요. 객체가 뿅 생성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성된 객체는 당연히 이놈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겠죠. 그럼 얘는 100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얘는 110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실제 110 가지고 있는 110 중에 100은 누구 거예요? 이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거잖아요. 재사용된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얘기죠. 코드가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상속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까 앞에서 봤던 학생 클래스예요. 그 클래스 이름을 내가 바꿨어요. 학생 하이. 클래스 이름, 성별, 학과, 학년, 속성, 자료구조, 수강신청, 시험보기, 성적조회, 메소드예요.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학생 로우. 그래놓고 이 학생은 컨닝을 참 잘해. 그래서 이 학생은 컨닝 횟수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컨닝 학이라는 기능이 있어. 그러면 이름, 성별, 학과, 학년을 또 여기다 정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 로우 클래스의 아버지 클래스는 학생 하이다라는 사실만 표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사실은 안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메소드도. 그렇게 되면 실제 이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는 뭐예요? 클래스 이름하고 아버지 클래스하고 아버지 클래스 지정된 이름하고 컨닝 횟수하고 컨닝 하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가 학생 20이라는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럼 학생 20점 성적 조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 성적 조회라는 메소드를 상속받아 버렸으니까 이것으로부터 생성된 객체는 그 메소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객체 지향의 개념에서 클래스들이 상속이 된다면 어떤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가 이 클래스가 10줄밖에 안 돼. 생성된 객체를 보고 아유, 지가 10줄밖에 안 되는데 무슨 기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항상 조상을 잘 따져야 돼요. 이 조상 클래스가 있고 이 조상이 또 있다고. 이게 또 있다면 자, 이러한 다계층 구조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클래스는 아버지, 조상 클래스의 모든 기능을 다 상속받아 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 요 아버지 거, 요 아들이, 요 아들 것도 요 아들이 다 상속받으니까 결국엔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클래스의 계층 구조를 이렇게 살펴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계층 구조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위에서 아래로 확대되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때 기존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로 선언해서 그것을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클래스를 기존 클래스로부터 기존 클래스에 확장을 한다. 기존 클래스로부터 확장한다. 이렇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클래스가 기존 클래스보다 뭔가를 더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로운 클래스의 속성이나 메소드를 추가해서 기존 클래스를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클래스는 이렇게 계층 구조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들이 실생활의 예를 한번 보죠. 실생활에서의 예. 자, 생물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생물이라는 클래스. 생물 밑에는 동물이라는 클래스, 식물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물이 가질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이 뒤에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개의 공통적인 부분밖에 못 가져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생물을 예를 들어서 숨을 쉰다. 생물은 숨을 쉬죠. 어떤 생물? 이거는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움직인다, 걸어다닌다. 동물들은 움직일 수 있죠. 걸어다닐 수 있죠. 이 특성은 얘가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식물은 걸어다니지 못하니까. 그죠? 만약에 여기에 걸어다닌다라는 속성을 얘가 가진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상속받죠? 그러니까 식물이 걸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공통적인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럼 숨을 쉰다는 식물도 숨을 쉬고 동물도 숨을 쉬니까 여기에 한 번만 선언돼 있고 이놈들은 상속만 받으면 숨을 쉰다라는 사실을 안 가지고 있어도 숨을 쉬는 거예요. 동물이 있죠. 생물 밑에. 동물에는 새, 포유류, 물고기, 양서류 이렇게 돼 있어요. 동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야? 이제 여기에는 움직인다라는 속성을 이 클래스가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움직인다. 다 움직이니까. 그렇지만 날아다닌다라는 속성은 못 가져요. 왜냐하면 새만 날아다니지 다른 건 못 날아다니니까. 그럼 날아다닌다는 속성은 어디로 내려와야 돼?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가. 그죠? 얘가 날아다닌다. 자, 이제좀 이해가 되셨나요? 동물 밑에 포유류. 포유류 밑에 사람, 사자, 코끼리. 그죠? 포유류는 이거는 뭐예요? 포유류 밑에는 걸어다닌다라는 속성 가질 수 있죠. 물고기는 헤엄쳐 다니지만. 그죠? 자, 사람은 웃습니다. 웃는다라는 속성을 얘가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가지죠. 그건 사람만이 가질 수 있죠. 뭐 TV 선전에 뭐 호랑이가 웃는 모습이 잠깐 본 적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실제 호랑이가 웃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이 클래스의 계층 구조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공통 속성을 가지게 되고요. 속성이 당연히 간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클래스 계층 구조에서 특수화되고 상위 속성이 상속되고 개별 속성이 추가되고 속성이 많아지게 돼요. 그죠? 자, 이 구조를 가지고 한번 보죠. 클래스 계층 구조에서의 상속관계를 한번 보죠. 자, 생물은 호흡한다라는 속성 가질 수 있다 그랬죠. 자, 동물은 이게 이제 이렇게 상속된 거죠. 이렇게 상속된 거죠. 호흡한다 가질 수 있어요. 동물은 호흡하고 걸어다닌다. 그죠? 그럼 동물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생물로 했으니까 아버지 클래스를 호흡하는 건 당연히 상속된 거예요. 포유류 입장에서는 동물을 또 아버지로 했으니까 동물이 가지고 있는 호흡한다, 또 동물이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어다닌다, 이걸 다 상속받죠. 그죠? 사람은 또 포유류를 다 상속받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뭐만 정의돼 있어요? 사실은 웃을 수 있다라는 사실만 정의돼 있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는 뭐를 할 수 있어요? 호흡도 하고 걸어도 다니고 젖으로 양육하고 웃는다. 이거를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코드가 굉장히 절약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겠죠. 객체 지향에서. 그죠? 자, 이렇게 클래스의 계층 구조로 이루어진다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 person. 그죠? 사람. 그 다음에 그것의 하위 클래스로서 student, faculty, staff. 우리 대학 같은 데죠. 대학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클래스. 구성원. 구성원에는 누가 있어요? 학생. 그죠? 그 다음에 대학의 구성원에는 뭐예요? 학교는 다 같겠죠. 뭐 학생, 교수, 직원이 다 같은 학교에 다니니까 그런 데이터는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지만 시험보기 기능은 스튜던트에만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죠? 학생들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그거는 스텝에만 들어가 있어야 되죠. 직원에만. 교수는 가르치기, 그죠?
자, 이런 구조죠. 또 학생도 언더그래듀에이트 학생, 그래듀에이트 학생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죠. 자, 이랬을 때 뭐 이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슈퍼 클래스, 하위 클래스,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그죠? 우리 자료구조 같은 데서 많이 슈퍼 노드, 그 다음에 서브 노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 클래스를 상위 클래스, 아들 클래스를 하위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자, 상속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상속이 자,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또 이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죠?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또 요 클래스가 또 다른 클래스로 또 상속이 될 수 있어요. 또 요놈이 또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를 또 상속시킬 수 있죠. 이런 그림은 얼마든지 허용이 돼요. 뒤집어진 그림. 자, 두 개의 클래스로부터 하나의 클래스로 상속이 되는 경우.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멀티플 이네리턴스, 다중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자바에서는 다중상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객체지향 언어들 중에. 어이, 교수님 이거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두 개의 클래스의 기능을 다 아들이 받으니까 이 클래스는 기능이 더 막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아버지 클래스를 찾아가는 문제. 아버지가 여러 명이니까. 그래서 자바 언어를 양반 언어라고 그래요. 왜냐면 아버지가 항상 하나밖에 없어. 아버지가 이렇게 둘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문제가 있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자바 언어를 양반 언어다. 아버지는 항상 하나만 둔다. 즉, 멀티플 이네리턴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허용하는 객체지형 다른 언어들은 있는데 자바 언어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멀티플 이네리턴스가 또 좋은 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뒤에서 우리가 배울 인터페이스 같은 것을 가지고 커버를 합니다. 자바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말을 가능하면 좀 천천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